네, 그러면 현실치료 이론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현실치료 이론에서의 그 주요 내용, 기본 욕구는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세계입니다. 자, 교재 387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다만 현실에 대한 지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떤 객관적인 현실처럼 지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자기마다 각자가 지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세계를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현실 그 자체보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글래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글래서의 이론에서 기본 욕구 5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세계라는 것은 내 기본 욕구 5가지를 잘 적당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생존 욕구, 사랑 욕구, 권력 욕구, 자유 욕구, 재미 욕구. 이 5가지가 잘 충족되려면 내 세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할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을 때, 각각의 그걸 떠올리는 각각의 분들마다 아마 그 떠올리신 좋은 세계의 모습이 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계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 소망이 충족되는 세계인데 이게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꿈꾸는 내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이제 좋은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욕구가 잘 충족되었을 때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 이미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과 신념들에 대한 심상, 이것도 이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내면 세계를 좋은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선택할 때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고 이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좋은 세계를 꿈꾸잖아요. 이 좋은 세계와 내 현실 세계가 일치하게끔 하도록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행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교재는 388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 체계는 2개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하위 체계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발하는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담당하고 다른 하위 체계에서는 좋은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을 계속 이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숙한 행동도 하지만 새로운 행동도 하면서 좋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글래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포괄적으로 전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실제 우리가 어떤 행위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죠. 행동하기는 포함이 되고 생각하기, 느끼기, 또 우리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반응 이렇게 4가지로 전체 행동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것.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걸 먹을까? 아니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서 이 허기를 조금 가라앉혀 볼까? 이렇게 행동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통제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고, 생각도 내가 통제하는 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생각도 내가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했다가 내가 수업 시간에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배웠지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통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감정들, 느끼는 거, 그리고 생리적 반응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도 안 슬픈데 슬퍼야지 한다고 슬픈 감정이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날씨가 막 추워가지고 몸에 막 닭살이 돋고 이랬는데 이거를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호르몬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전체 행동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쭉 포괄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재 388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지 그런 건데, 그것의 이유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 그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좋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계는 이거를 우리가 비교 장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비교 장소라는 것은 이 지각된 세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를 하겠죠. 내가 지각하고 있는 세계와 좋은 세계를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비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세계, 즉 비교 장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각하는 세계가 있고, 이 비교를 함으로써 어떤 행동 체계에 따라서 전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또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지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지각된 세계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이게 비교 장소하고 좋은 세계, 또 비교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실 세계, 즉 내가 지각한 요 세계에서 좋은 세계, 또 점점점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우리가 또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거는 389쪽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이 인간의 행동을 이 자동차 운전하는 자동차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 욕구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을 합니다. 차의 엔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 욕구를 느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지만 이 욕구로 인해서 원하는 소망들이 생겨나겠죠. 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생존 욕구로 할까요? 생존 욕구를 느꼈다. 소망, 오늘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야지. 먹고 싶어.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핸들.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핸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시면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앞바퀴에 해당합니다. 왜? 좀 더 우리가 잘 통제가 가능한 전체 행동들이라서. 그리고 뒷바퀴에는 느끼기,
그리고 생리적 반응 이렇게 들어가요. 얘네들이 뒷바퀴에 있는 이유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물론 이제 식구랑 먹는다 하면 여기에 뭐 재미의 욕구도 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체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 뭐 맛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살찔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술도 한잔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느끼기, 그 욕구와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즐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생리적인 반응, 막 뭐 침이 고인다거나 뭐 등등. 또 행동하기는 그래서 맛있는 그 집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로 비유를 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택 이론의 10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씩 읽어볼 텐데,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보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때도 통제를 하지 말란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통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제는 좀 과도한 것들, 안전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운동을 시킨다거나, 아이가 옷을 이걸 입고 싶은데 절대 안 돼.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안 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지속되는 모든 심리적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는 항상 우리의 현재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사실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 스트레스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 자체가 꾸역꾸역 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스트레스를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으면 막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현재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좋은 세계의 그림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약간 단지란 느낌이죠. 단지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체 행동이며 이것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설명드렸죠? 모든 전체 행동은 선택되는 것이다. 물론 느끼기와 생리 과정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전체 행동은 동사 형태로 지칭되며 가장 잘 인식되는 부분에 의해서 각 요소로 명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재 389쪽에서는 이 동사 형태라고 여기 슬라이드에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동사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함. 이걸 어떻게 동사 형태로 얘기를 하느냐? 390쪽에 보면 우울해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우울하다는 건 되게 수동적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우울의 하기라고 하면 좀 능동적이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불행의 근원을 볼 건데, 이제 정신병리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현실치료 이론에서도 정신장애 진단이나 의학적 모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모델에 반대를 하면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심리적 문제는 불행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현재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과 책임이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욕구들, 어떤 문제들이 과도하게 강조가 되고 또 어떤 욕구들은 많이 무시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이나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강박이 있을 수 있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사랑이라던가 재미 이런 욕구들은 잘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거 설명드렸고 다섯 번째도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 좋은 시간이 무엇이냐?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동료와 함께 나누는 편안하고 유쾌한 관계 경험. 이게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뭐 이게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꼭 뭐 다 같이 뭐 좋은 데 놀러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다 같이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소확행 같은 그런 느낌의 관계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글래서는 계속해서 이제 결혼과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글래서가 얘기할 때 최고의 결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 간의 결혼을 최고의 결혼 이렇게 글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됐을 때 더 성공적이냐? 5가지 우리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력과 자유에 대한 욕구가 낮고요. 사랑과 재미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경우에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 성취를 하려고 너무 바깥 그런 회사나 이런 거에만 너무 몰두해서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 뭐 주말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활동을 하러 다닌다거나 그럼 아무래도 가정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사랑과 재미에 대한 욕구가 높아야 서로 가족끼리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블레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 욕구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단계를 보시면 자, 이쪽 위쪽은 좀 부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은 긍정적인 쪽의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 퇴행 단계를 보면 자, 이게 이 앞쪽이 제일 좀 약한 단계고 뒤로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는 이런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처음에 욕구 충족을 포기하는 단계가 나와요. 뭔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약간 체념하는 상태, 포기, 무기력감 느끼고 무관심, 냉대, 고립, 우울증 이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지속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부정적 증상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부정적 중독의 단계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독 행동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 만성적인 불행이 초래된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등등. 자, 정신건강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보면 처음에는 변화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안 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고한 의지나 실천이 아직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증상의 단계인데 이제 변화를 추구하다가 어느 정도는 좀 변화가 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중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패턴처럼 긍정적인 삶이 잘 굴러가게 돼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긍정적 중독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긍정적 중독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면서도 우리의 기본 욕구를 강력하게 만족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존중감이나 성취감을 증진하는 행동, 사고, 감정을 선택하면서 이런 긍정적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준이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 6가지에 맞는 자기만의 긍정적인 중독 행동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일기를 쓰거나, 악기 연주를 하신다거나, 명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이거를 오래 할수록 내가 향상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 중독 행위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치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료의 목표는 선택 이론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택의 의미는 나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이론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바탕으로 이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기본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치료 원리 및 기제를 보시면 먼저 치료적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치료적 환경 조성은 내담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런 것들을 해서는 내담자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느끼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 공감, 희망과 용기,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환경 조성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DP 모델인데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할 것이냐. 자, WDP를 보면 W는 일단 원치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소망과 욕구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가, 현재의 행동과 어느 방향을 원하는지 지향을 살펴봅니다. E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P,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WDEP라는 4단계를 거쳐서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상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질문하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소망과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로 표현하기. 이거는 앞에서도 조금 설명이 됐었어요. 능동태, 진행형 동사를 사용을 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우울한 마음까지도 자기의 책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기 기법을 쓰고요. 그래서 교재 예시 보시면 내담자가 오늘 많이 불안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상담자가 바꿔줍니다. 오늘 많이 불안해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긍정적으로 접근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늘리는데, 그래서 긍정적 중독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내담자를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긍정적 중독 행동을 잡고 이거를 하루에 뭐 매일매일까지 아니더라도 좀 웬만해서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이 긍정적 중독 행동이 나에게 생각보다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은유적 표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 이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면시키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론에서 쓰이는 것. 여섯 번째, 역설적 기법도 다른 치료 이론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유머 활용하기. 이거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재미와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치료적 환경 조성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관련해서 상담자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내담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하면 안 되고 논쟁하지 않고 다만 행동 결과를 인정하게 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자는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2에 보면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여기 A, B, C, D, E, F, G 요거는 그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나오는 그거랑 다른 겁니다. 교재 보시면 자세히 401쪽에 나와 있고, 판단을 보류한다. 다 교재 부분 좀 읽어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담자 행동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WDP의 질문들이 교재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WDP 각각 단계마다 내담자에게 어떤 질문들을 함으로써 이 과정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실습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변화하려는 동기를 격려하면서 이 과정을 인도를 하고 창의적인 관점 제시 등등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고, 오볼딩이 이제 406페이지 이런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참여 수준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게 소개가 되는데, 처음에는 내담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변화를 원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전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치료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공원이나 의의는 일단 단기적으로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치료고,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촉발한다.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치료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 중독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 이런 부분인데, 저도 지금 운동을 좀 꾸준히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주 5일 정도? 그 이상 하거나 그 정도는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주 5회 이상 유지를 한다면 내가 우울해질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비판 및 한계는 되게 복잡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낙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
과학적인 연구에 뒷받침이 부족하다. 다양한 정신장애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로 제한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치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습 시간에 현실치료가 어떤 것인지 같이 조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이론 10가지 배우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